흡스 미싱 시미스터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단축 URL을 입력할 때 원 URL로 리다이렉트하는 API를 구현해보고 API 게이트웨이에 연결해보는 과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단축 URL의 아키텍처 구성도에는 두 가지 API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구현해본 S3의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필요한 값인 short id와 원래의 URL 값을 담아 단축 URL을 생성하는 API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생성되었던 S3 오브젝트에서 값을 읽어서 원래의 URL로 페이지를 이동시켜주는 API입니다. 이번 차례에서는 단축 URL을 원래의 URL로 페이지를 이동시켜주는 Further API를 구현해보고자 합니다. AWS 콘솔의 람다 페이지에서 create 펑션을 눌러 새로운 함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람다 함수를 생성한 방법과 동일하게 assert from scratch를 선택하고 함수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함수 이름을 should url forward로 정해 보겠습니다. 런타임은 이전과도 동일하게 파이썬 3.6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create 펑션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should url forward라는 함수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부터 코드 작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VS 코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WS 툴킷의 탐색창에서 람다를 클릭해 방금 생성했던 이름인 should url forwarder라는 함수에 대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다면 다시 우측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다운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VS 코드의 익스플로러에서 should url forward라는 폴더 아래에 람다 펑션 .py라는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orwarder API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축된 URL을 카카오톡으로 링크 형식으로 주게 되면은 페이지가 리다이렉트 되는 동작을 거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 API와 forwarder API에서의 구별점을 적어보았는데요. 제너레이터 API에서는 request body를 설정을 해서 포스트 메소드로 요청을 해요. 단축 URL에서 가장 중요한 short id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만들게 되는 forwarder API에서는 포스트 메소드가 아닌 브라우저에 바로 입력을 하거나 HTTP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forwarder API는 get 메소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forwarder API의 동작을 맡게 되는 코드에 대해서 전체 소스를 모두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코드를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이전과 같이 보토3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AWS의 S3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S3 버킷의 이름으로는 환경 변수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토3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S3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try exect 문에서 shorten key라는 변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 파라미터로 담고 있는 키 값에 대해서 가져오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shorten key 값을 가져오게 됐으면 S3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환경 변수에서 받았던 S3 버킷의 이름과 패스 파라미터로 받은 shorten key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바로 보토3에서 S3로 접근을 하게 되고 해당 오브젝트가 있다면 웹사이트 리다이렉트 로케이션이라는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except로 빠지게 되면서 redirect URL로는 host라는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host라는 환경 변수를 설정한 이유는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URL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eturn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제너레이터 API와는 형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람다 함수는 API 게이트웨이 연결 시에 기본적으로 상태 코드로 200을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forward API에서 300일 상태 코드를 이용해서 리다이렉트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코드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API 게이트웨이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API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태 코드 지정과 함께 get 메소드의 헤더로는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지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300일 상태 코드란 원 콘텐츠가 새로운 URL로 옮겨질 때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 응답 코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AWS 툴킷의 탐색창에서 shorten URL forwarder에 클릭을 하여 우측 클릭을 하고 업로드 람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select upload type이라고 팝업창이 뜨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디렉토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너레이터 API 그리고 람다를 처음 사용했을 때 간단한 예제를 만들 때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지금의 경우에는 폴더 선택을 shorten URL forward로 지정을 하여 오픈을 해주면 됩니다. 빌드 디렉토리 여부에서는 아니오를 클릭해주면 성공적으로 람다가 업데이트 되었다면 AWS 콘솔에서 shorten URL forwarder의 코드 소스에서 방금까지 VS 코드에서 입력했던 전체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 두 가지에 대해서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WS 람다 해당 함수에서 configuration의 environment variables에 들어가서 호스트와 S3 버킷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해주면 될 것입니다. forwarder API 경우에서도 S3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람다 함수의 configuration 탭에서 permissions에 들어가 권한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룰 네임 아래에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어태치 폴리시를 눌러서 권한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는 권한 리스트에 대해서는 검색창에 S3를 눌러서 S3와 관련된 퍼미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S3 리드 올리 액세스라는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방금 만든 람다에 대해서 API 게이트웨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람다 함수 페이지에서 add 트리거를 눌러주세요. add 트리거를 눌렀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트리거로는 API 게이트웨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배포 스테이지의 경우에서는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큐리티는 제너레이터의 API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픈으로 두겠습니다. 설정을 모두 마쳤다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트리거의 API 게이트웨이 shorten URL 제너레이터 API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API 게이트웨이 화면이 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리소스 설정 변경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액션 버튼을 눌러서 Create 리소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PI 게이트웨이의 경로를 지정해주는 부분인데요. 리소스 패스에 key라는 값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네임은 이와 관련된 동작을 하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nable API Gateway Calls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키에 대한 리소스를 만들었다면 키에 어떠한 메서드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액션 버튼을 눌러서 create 메소드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get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체크 버튼을 눌렀다면 다음과 같이 키의 get 메소드에 대한 셋업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티그레이션 타입은 우리가 만들었던 람다에 연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람다 펑션으로 람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너레이터 API에서는 체크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만든 further API의 경우에서는 상태 코드와 헤더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람다 펑션 칸에 만들었던 further API 이름을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세이브를 눌러서 메소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리소스를 모두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서 불필요한 리소스를 우선 제거해보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거할 항목으로는 short URL further라는 리소스와 key 리소스의 옵션 메소드를 제거해 볼 것입니다. key라는 리소스의 옵션 메소드를 눌러서 상단 액션 탭에 delete 메소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옵션 메소드를 누르고 액션에서 delete 리소스를 누르면 키 리소스를 포함해 하위에 있는 get 메소드와 옵션 메소드가 모두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delete 리소스가 아닌 delete 메소드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short URL further 리소스에 대해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short URL further 리소스를 클릭한 다음 액션 버튼을 눌러서 delete 리소스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리소스와 메소드에 대해서 모두 삭제를 했다면 다음과 같이 shorten URL generator 리소스에 post 메소드와 key라는 리소스에 get 메소드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key에 get 메소드를 눌러서 get 메소드 execution에서 클라이언트 박스에 있는 테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테스트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패스의 키 값으로는 S3에 생성되었던 오브젝트의 이름인 nbr0에 대해서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를 했었다면 각자에게 생성된 S3 버킷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short id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테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스테이터스 코드로는 301 리다이렉트가 떠야 합니다.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터스는 300일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리스폰스 바디는 따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리스폰스 헤더에는 로케이션이라는 헤더 필드 값으로 hops.me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으니 배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액션 버튼을 눌러서 Deploy API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Deployment 스테이지로는 디폴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Deploy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떴다면 성공적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배포한 다음에는 상단에 invoke URL로 엔드포인트를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엔드포인트를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면 람다 함수의 컨피규레이션의 트리거에 들어가서 API 게이트웨이의 상세 속성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API 게이트웨이의 디테일에 API 엔드포인트라는 URL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축 URL 난수 코드인 LRP0을 키 자리에 넣어서 패스 파라미터로서 서버에 이 값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LRP0을 넣었다면 어떠한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3에 사용하고 있는 버킷에 들어가서 오브젝트의 NR-B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NR-B형 오브젝트의 메타데이터 속성을 확인해보면 리다이렉트 로케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리다이렉트 로케이션의 밸류로서는 github.com/rhan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의 키 패스 파라미터 자리에 NRB형을 넣어서 전달을 하게 되면 S3 오브젝트의 리다이렉트 로케이션 헤더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던 github.com/rhan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축된 URL인 부분이 아래 형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URL은 github.com/rhan으로 단순히 눈으로만 체크를 해도 단축 URL보다 원래 URL이 훨씬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축 URL을 굳이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전에 우선 URL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줄이 나와 있는 부분은 도메인 이름을 나타내고 슬래시 뒤에 디폴트라는 값은 연결했던 AWS의 API 게이트웨이의 배포 스테이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rb0이라는 값은 서버에 전달할 패스 파라미터입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변경하면 단축 URL이 원본 URL보다 훨씬 더 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긴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갖는 도메인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단축 URL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API를 커스텀 도메인에 직접 연결해보고 S3의 정적 호스팅 기능을 이용해서 서비스의 웹사이트 화면을 구성한 프론트엔드를 제공해보고 이 부분에도 커스텀 도메인을 연결해서 실제 프로덕트와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